반갑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어 정관사 부분을 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사와 관련해서 사용되어지는 동사가 보통 한정하다라고 하는 동사죠. 이 한정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먼저 우리가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그리고 정관사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한정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 어떤 개념이나 대상이나 범위를 명확히 하거나 또 제한해서 정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사람이든지 물건이든지 아니면 어떤 사상이든지 개념이든지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범위를 확실하게 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대상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지만 그냥 한 문장에서 아니면 한 종이 위에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불특정 그 누군가를 가리키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건물이 서 있었다라고 하는 문장이 있다 하더라도 건물이 어떤 건물인지 한정되어 있지 않는 한 그 건물이 어떤 건물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사람의 이름을 쓴다고 하더라도 철수가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냥 문장이 있다 하더라도 그 철수가 어떤 철수인지에 대해서 한정하는 정보가 없으면 그 철수가 어떤 철수인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상이든 물건이든 사상이든 그것이 무엇이 되어 있든 한정해서 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히브리어에서는 그런 그 한정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는 정관사입니다. 정관사 기본 폼인데 요거는 폼은 우리가 잠시 후에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고, 이 정관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어에서 더라고 하는 것이 있죠. 더. 그 다음에 부정관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부정관사 영어에서는 a나 on이 있죠. 그죠? 부정관사는 그것이 어떤 것인지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나 on을 쓰는 거고, 무엇인가에 의해서 분명하게 한정될 때는 더를 쓰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집이라고 했을 때 여러 집들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특정한 그 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여기서 요 집은 그에 의해서, 즉 정관사에 의해서 한정됩니다. 그러면 내가 말하는 그 집을 여러분들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고유명사에 의해서도 한정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철수의 집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집만 이렇게 덩그러니 놓여져 있으면 이 집이 누구의 집인지 알 수 없죠. 그러나 그 앞에 철수라고 하는 고유명사를 이렇게 붙여 넣음으로 인해서 이 집이 그 어떤 누구의 집이 아니라 바로 이 철수의 집이라고 하는 의미를 전달하기 때문에 이 철수라고 하는 고유 명사에 의해서 집이라고 하는 명사가 한정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소유 대명사 이렇게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나의 집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집은 집인데 누구의 집인 거예요? 나의 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너의, 그의 그런 소유 대명사에 의해서 이 집이라고 하는 명사가 한정됩니다. 그냥 집이라고 하는 이 단어만 이렇게 덩그러니 놓여 있으면 이 집이 누구의 집인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앞에 나의라든지 너의라든지 이런 인칭 대명사, 즉 소유 대명사가 같이 쓰이게 되면 그 소유 대명사에 의해서 집이라고 하는 명사가 한정되기 때문에 누구의 집인지가 제한이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정관사 부분입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이 어라고 영어에서 어라고 한 a라든지 an, on이라든지 요거와 같은 부정관사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뭐만 사용되어지냐면 정관사만 사용되어져요. 그러니까 정관사가 없는 명사는 한정되지 아니한 명사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글로는 정관사 그, 영어에서는 더 이렇게 이런 것에 의해서 어떤 명사가 한정되는데 히브리어에서는 어떤 형식으로 전개가 되느냐? 바로 이와 같은 형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멜렉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멜렉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 앞에 뭐를 붙여 넣느냐 하면 헤이하고 파타, 헤이, 그 다음에 파타, 그리고 여기 뭐가 있어요? 점이 있죠. 다게시가 있습니다. 다게시. 이 다게시는 무슨 점이냐면 중복점이에요. 중복점. 그렇기 때문에 이 멜렉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헤이, 파타, 중복점 요거를 붙여 넣음으로 인해서 이 명사 멜렉이라고 하는 명사는 한정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관사와 그 다음에 이 명사가 함께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와 같은 형태를 취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위에서 이런 모양을 우리가 봤었죠. 여기 보게 되면 관사가 이렇게 있고 그 첫 번째 자음 안에 뭐가 있어요? 여기 중복점이 있죠. 그래서 이런 폼을 갖는 거예요. 자음이 보통 명사가 두 개, 명사가 대부분 이제 뭐 대부분이라고 볼 수 없지만 두 개, 세 개, 네 개 뭐 더 이상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자음이 이렇게 있어요. 세 개가 자음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앞에 관사를 붙이는 거죠. 그러면 헤이, 파타 여기다가 뭘 찍는 거예요? 중복점을 찍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고 요 슬라이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헤이, 파타 그 다음에 중복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외워야 할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밑에서는 조금 약간 몸이 변하는 것들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뭐예요? 헤이, 파타, 중복점 이것만 외우면 되는 거예요. 먼저 뭘 외운다고요? 헤이, 파타, 중복점 이것만 외우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단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뭘 외워야 된다고요? 헤이, 파타, 중복점. 자, 이렇게 하면 이거 정관사, 히브리 정관사에 대해서 우리 기본적인 포맷을 우리가 배우게 된 겁니다. 자, 한번 우리 예를 한번 볼까요? 자, 멜렉이라고 하는 단어 있습니다. 멜렉은 왕이라고 하는 단어죠. 자, 여기 앞에 우리가 정관사를 붙이고 싶어요. 정관사의 기본 폼은 뭐라고 그랬어요? 헤이, 파타, 중복점 이렇게 했죠. 그럼 여기 붙여보는 거예요. 헤이, 파타, 뭐예요? 이거 중복점 이렇게 되는 거죠. 굉장히 쉽습니다. 자, 용이라고 하는 단어죠. 이건 무슨 뜻? 날이라고 하는 뜻. 요 앞에 정관사를 붙입니다. 헤이, 파타, 중복점. 그죠? 너무 쉽습니다. 요거는 이제 요도 이렇게 있으면 여기 안에다가 찍으면 되는 거예요. 샤마임, 요 샤마임 하늘이라는 뜻이죠. 하늘이라는 뜻이에요. 자, 샤마임 안에다가 샤마임에다가 정관사를 붙이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어떤 걸 붙여야 돼요? 헤이, 파타, 중복점. 그죠? 나비, 선지자라는 뜻이죠. 선지자. 그죠? 자, 이 나비가 선지자라는 뜻인데 여기다가 정관사를 붙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붙이는 거예요? 여기다가 헤이, 파타, 중복점. 중복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죠? 굉장히 쉽습니다. 자, 미츠베아 재단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미츠베아 재단. 자, 그러면 여기 앞에다가 정관사를 붙이고 싶어요. 그러면 뭘 붙여야 돼요? 헤이, 파타, 그 다음에 중복점.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이렇게 한번 써보는 거예요. 정관사를 붙여야 되는구나 라고 하면 여기다가 붙이는 거예요. 헤이, 파타, 중복점, 욤, 하이, 헤이, 파타,
중복점. 샤마임에다가 붙이면 헤이 파타 중복점. 그 다음에 나비 여기다가 헤이 파타 중복점. 미트베아 여기 헤이 파타 중복점. 그죠? 자, 여기다가도 한번 써볼까요? 얌, 코데시, 마콤, 사데, 마임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다 명사예요. 자, 명사 앞에 우리가 정관사를 붙이려고 합니다. 자, 앞에서 했던 거와 같이 마찬가지로 하면 되는 거죠. 헤이, 파타, 요 중복점. 헤이, 파타, 중복점. 마콤 이거 마콤 장소라는 뜻이죠. 요거는 헤이, 파타, 그 다음에 중복점. 사데 요건 들판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뭐 하면 돼요? 헤이 파타 중복점. 그죠? 여기 마임 이거 마임은 워터 물이란 뜻이죠. 여기다가 헤이 파타 중복점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공부한 정관사의 기본은 우리가 다 배운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왕이 되는 것이죠. 정관사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멜렉 이 왕이라는 단어는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왕인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 왕인 거예요. 요은 날이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날이어야 돼요. 만약에 멜렉 앞에 정관사가 없었을 때는 어떻게 돼요? 한 왕이 되는 거예요. 한 왕. 어떤 왕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한 왕이죠. 근데 관사가 붙으니까 그 왕이 되는 거예요. 하요은 이제 정관사가 붙지 않았을 때는 요은 한날 이렇게 되는 거죠. 한날. 근데 정관사가 붙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날 이렇게 되는 거죠. 샤마임 하늘이라는 뜻이라 그랬죠. 하늘. 그러면 그 하늘 앞에 관사가 붙었어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그 하늘. 그 하늘. 그죠? 나비는 한 선지자. 한 선지자예요. 근데 그 앞에 정관사가 붙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번역을 해야 돼요? 그 선지자. 만약에 정관사가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선지자 하면 틀리게 되는 거예요. 미츠베아는 재단, 하미츠베아는 그 재단. 자, 그 다음 슬라이드. 얌, 바다. 거기다가 정관사가 붙었어요. 그럼 무슨 뜻? 그 바다. 그죠? 코데시 거룩한 곳. 하 코데시 하면 그 거룩한 곳. 하 마콤 장소. 마콤은 장소라는 뜻이죠. 그러면 거기 앞에 정관사가 붙었으니까 그 뭐예요? 장소가 되는 거죠. 하사데. 사데는 뭐예요? 들판. 그 앞에 정관사가 붙었어요. 그 들판. 그 들판 이렇게 되는 거죠. 마임 물. 그 앞에 관사가 붙었어요. 그물. 그 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본 포맷은 뭐냐? 자음 단어가 이렇게 있으면 그 앞에 헤이하고 파타하고 중복점을 넣게 되면 히브리어 정관사의 기본 폼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번역은 언제나 항상 정관사가 붙어 있다. 그러면 항상 그 앞에다 뭘 붙여야 돼요? 그를 붙여야 됩니다. 그.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디에서 발생하느냐면 이 관사의 모양이 살짝 바뀝니다. 어디가 바뀌느냐? 몸이 바뀌어요. 그러나 이것도 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따가 제가 정리할 때 그대로만 외우면 크게 외우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일단 기본형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어요. 헤이 파타 중복점. 이건 무슨 점? 중복점이라 그랬죠. 중복점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왕이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보면은 여기 파타 있고 근데 여기는 보니까 카메치가 있고
파타가 있고 세골이 있고 파타가 있어요. 자, 다른 부분이 어디에 있느냐? 요거를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보면 돼요. 자, 그것만 외우면 됩니다. 자, 기본형 파타. 아, 요거 파타네. 아, 여기가 카메츠가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세골이 있네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파타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뭐 어떻게 외우느냐 하면 요거 하나, 두 번째 요거 하나, 그리고 나머지는 다 헤이 파타 이렇게 외우면 돼요. 자, 후음 문자 아인, 알렙, 아인, 레이시, 후음 문자 알렙, 아인, 레이시로 시작되는 단어. 그때는 헤이 카메츠가 되는 거예요. 헤이 카메츠. 두 번째, 후음 문자인데 카메츠하고 같이 쓰이는 경우예요. 카메츠하고 같이 쓰여요. 반드시 첫 번째 단어, 첫 번째 자음에 이렇게 아인 카메츠, 헤이트 카메츠, 헤이 카메츠 이렇게 시작이 돼야 돼요. 그럴 때는 자음이 정관사가 어떻게 돼요? 헤이 세골이 됩니다. 요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다 뭐예요? 헤이 파타, 헤이 파타, 헤이 파타, 헤이 파타. 그렇죠? 요것만 외워두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첫 번째, 후음 문자 알렙, 아인, 레이시. 요거로 시작되는 단어에 정관사가 붙을 때는 헤이 카메츠. 맞죠? 자, 후음 문자 아인 카메츠, 헤이 카메츠, 헤이트 카메츠. 요걸로 시작되는 단어 앞에는 정관사가 뭐가 된다? 헤이 세골 이렇게 된다. 나머지는 다 뭐예요? 헤이 파타 중복점. 물론 여기 이제 후음 문자로 시작되는 요거 헤이 헤이트라든지 올 때는 중복점이 안 붙어요. 그리고 예라든지 매라고 시작되는 걸로 시작되는 단어에도 이 중복점이 붙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일단은 후음 문자 알렙, 아인, 레이시로 시작된다. 그러면 헤이 카메츠. 후음 문자 아인 카메츠, 헤이 카메츠, 헤이트 카메츠 요거로 시작됐을 경우에는 헤이 세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외우고 나머지는 다 몽땅 헤이 파타 요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실질적인 한번 예를 한번 볼까요? 관사의 모양, 모음에 주의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후음 문자 앞에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후음 문자가 어떤 후음 문자냐?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알렙, 아인, 레이시 앞에서 사용될 때 헤이 카메츠다 이거. 헤이 카메츠. 자, 여기 예를 볼까요? 이쉬 남자, 사람, 남자 이렇게 됐죠. 요 단어 뭘로 시작이 됐어요? 알렙, 후음 문자 알렙으로 시작이 되고 있죠. 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정관사를 붙일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헤이 카메츠 요거가 붙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이샤 이렇게 됐어요. 이샤는 여자 또는 부인 이런 뜻이죠. 여자라는 뜻이에요. 이샤. 자, 요 단어도 알렙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알렙으로 시작되는 단어의 경우는 정관사 뭐가 붙는다? 헤이 카메츠. 그래서 헤이 카메츠 하이샤 이렇게 되죠. 하이샤. 세 번째, 로시 머리라는 뜻이죠. 이게 로시라는 뜻이에요. 자, 요 단어가 뭘로 시작돼요? 레이시로 시작이 되죠. 머리라는 뜻인데 레이시로 시작이 됩니다. 레이시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정관사의 형태는 모음 형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헤이 카메츠가 된다. 그래서 여기 하로시 이렇게 된다. 그 머리. 자, 네 번째 단어 이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도시라는 뜻이죠. 도시. 자, 이 도시라는 뜻을 여러분이 보면 어떤 걸로 시작이 돼요? 아인으로 시작이 된다. 여기 보면 아인으로 시작이 되죠. 그러면 그 앞에 정관사가 붙게 될 때 정관사 뭐가 붙어야 돼요? 헤이 카메츠.
헤이 카메츠가 붙는 거죠. 그래서 하이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다가 이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거기 정관사를 붙이세요 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붙였다, 이러면 틀리는 거죠. 그죠? 이르로 시작이 아인으로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요 앞에 관사는 뭐가 되어야 된다? 카메츠가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 그죠? 이르, 이시, 엘로힘, 에다, 로시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르 앞서서 우리가 했던 단어예요. 이시도 앞서서 했던 단어예요. 도시, 도시, 그 다음에 사람, 남자, 뭐 이런 뜻, 엘로힘, 하나님, 그죠? 에다, 뭐 회중, 모임, 뭐 이런 뜻, 그 다음에 로시는 머리, 이런 뜻이에요. 자, 요 단어가 어떤 자음으로 시작이 되고, 어떤 단어로, 어떤 자음으로 시작되고 있는지 보세요. 아인, 그죠? 아인, 알렙, 알렙, 아인, 레이시로 시작이 됐어요. 앞서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알렙, 아인, 레이시로 시작이 될 경우 그 앞에 정관사는 뭐가 되어야 한다? 헤이 카메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앞에다가 헤이 카메츠를 붙여야 돼요. 헤이 카메츠. 그죠? 그러니까 요거 원칙을 외워야 돼요. 항상 알렙, 후문자 알렙, 아인, 레시로 단어가 시작되는 단어 앞에 정관사가 붙을 때는 헤이 카메츠 붙인다. 그죠? 여기다 예를 내가 써놨네요. 한번 보세요. 헤이 카메츠, 헤이 카메츠, 헤이 카메츠, 헤이 카메츠, 헤이 카메츠. 그죠? 자, 두 번째는 후 문자 앞에서 사용이 되긴 되는데 후 문자가 뭐하고 같이 쓰이느냐? 모음 카메츠하고 같이 쓰이는 거예요. 특별히 아인 카메츠, 헤이트 카메츠, 헤이 카메츠 요걸로 시작되는 단어 앞에 정관사가 붙는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헤이 세골, 여기 카메츠가 아닙니다. 세골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형태의 정관사가 붙는다. 자, 하캄, 요건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지금 요거 앞에 관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지혜로운 사람 이런 뜻이죠. 근데 여기다가 정관사를 붙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헤이 세골, 헤이 세골, 해 하캄 이렇게 되죠. 헤이 해 하캄. 아난, 이건 뭐예요? 구름이라는 뜻이죠. 관사가 정관사가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의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구름. 그러나 여기 앞에다가 정관사를 붙이게 되면 어떤 정관사를 붙여야 돼요? 헤이 세골. 왜요? 아인 카메츠로 시작되기 때문에. 그냥 아인이 아니라 아인 카메츠로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단어 아파르. 아파르 이건 먼지라는 뜻이죠. 먼지. 근데 이 단어에다가 우리가 정관사를 붙이려고 해요. 그러면 정관사 어떤 정관사가 와야 돼요? 헤이 세골이 와야 된다. 헤이 세골. 왜 헤이 세골이 와야 돼요? 아인 카메츠로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단어를 보세요. 아인 카메츠로 시작이 되고 있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인 카메츠, 헤이트 카메츠, 헤이 카메츠로 시작이 되는 그 앞에서 정관사가 사용이 되어질 때 해 세골이 되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베가드 케파트 앞에서 사용될 때, 베가드 케파트 앞에서 사용될 때 요거는 위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던 요 두 가지 내용 있죠. 아인, 레이시, 아인, 알렙 요거 앞에서 정관사가 붙을 때는 헤이 카메츠가 붙는다. 그 다음에 아인 카메츠, 헤이트 카메츠, 헤이 카메츠 앞에 정관사가 붙는다라고 했었을 때 헤이 세골이 붙는다라고 했었죠. 요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헤이 파타다라고 했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메가드 케파트 앞에서도 그 정관사의 그 폼이 헤이 파타이겠죠.
그러나 이제 중복점이 붙는 거예요. 그죠? 근데 베가드 케파트라고 할 때 여기에서 붙어있는 기본적으로 붙어있는 요 점들은 여기 점들이 있죠. 요 점들은 무슨 점들? 경강점이죠. 경강점. 그러니까 좀 되게 읽어라 라고 하는 표시죠. 그래서 코헨 여기 따바르도 다바르가 아니라 따바르, 바이트도 바이트가 아니라 바이트, 고이도 아니라 고이, 좀 되게 발음하는 거예요. 그죠? 코헨 이거는 제사장, 그죠? 제사장, 따바르 말씀 바이트 집, 고이 백성 이런 뜻이죠. 근데 그 앞에 정관사를 붙이려고 해요. 그러면 헤이파타 그 다음에 중복점. 여기서 요 경강점이 중복점으로 바뀌는 거예요. 경강점이 뭘로 바뀐다? 중복점으로 바뀐다. 그죠? 여기도 따바르 앞에 관사가 붙었습니다. 베가드 케파트 이걸로 시작이 되는 거죠. 여기는 경강점. 그러나 여기 정관사가 붙으면 헤이파타 그 다음에 여기 중복점. 바이트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경강점이지만 중복점으로 바뀐다. 관사 형태는 헤이파타 중복점. 고이 백성 여기 앞에 관사가 붙을 때 여기에 경강점이 붙어 있지만 정관사가 붙는 순간 여기는 무슨 점이 된다? 중복점이 된다 라고 하는 것. 그죠? 요 정도만 알면 우리가 히브리어 정관사와 관련해서 우리가 다 배웠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관사의 기본형은 헤이파타 요드, 그죠? 그러나 요거 하나, 그다음에 요거 하나, 요거 두 개만 우리가 외우고 나머지는 다 모두 헤이파타라 이렇게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호흡 문자 알렙, 아인, 레이시로 시작되는 단어 앞에 정관사를 붙여야 할 경우에는 헤이 카메츠가 붙는다. 호흡 문자 아인 카메츠, 헤이트 카메츠, 헤이 카메츠로 시작되는 단어 앞에 정관사를 붙일 때는 헤이 세고를 붙인다. 그 이외에는 모두 헤이 파타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히브리어 정관사와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